안녕하세요, 티겔럼입니다. 여러분, 시간 참 빨리 흘러가죠. 유초등 선생님들 2차 시험이 드디어 끝이 나고 최종 합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등 선생님들 여전히 2차 시험이 며칠 남아 있으시죠? 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꼭 최종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유초등 시험이 끝났음에도 최근 많은 분들께서 영상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고 있어요. 댓글을 통해서나 또는 전화를 통해서나 아니면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면서 많은 질문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아주 개인적인 질문들 빼고는 많은 질문들이 중복이 되었어요. 즉 수험생분들이 많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수험생분들이 해주셨던 질문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들에 대한 Q&A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크게 면접과 수업 실연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면접에 대한 질문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면접 문항 시 서결론 꼭 해야 하나요? 최근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이었습니다. 저의 답변으로는 네, 하면 좋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죠. 저 역시 했고요. 이 서결론의 핵심은 간결성입니다. 이 서결론이 절대로 답이 될 수는 없거든요. 절대 길어져서는 안 됩니다. 지난 4가지 당부 영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부적으로 보여드리긴 했는데 보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과 결론 둘 다 2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각각 2문장. 서론 2문장, 결론 2문장이면 충분하거든요. 우선 서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 문장은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 이 문항에서 묻고 있는 이 방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문장은 제가 면접관들에게 드리는 그 답변의 틀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의 학생관에 비추어 학생들의 진로 직업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나의 경험과 연관지어 말하라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죠. 학생관에 비추어, 교직관에 비추어 이렇게 이야기도 되고요. 뒷부분에 나왔던 나의 경험과 관련지어 말하라. 어디에 관련지어 말하라 라고도 나오고요. 문제가 어떤 측면에서 말하라. 교사 측면, 학교 측면, 가정교육 측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 문제는 단순히 학생들의 진로 직업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말하라가 아니에요. 어떤 학생관도 말해야 됐고요. 그리고 나의 경험과 관련지어서 말을 했어야 되는 다소 복잡한 문제였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복잡한 문제는 더더욱 우리가 서론과 결론을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답을 하기도 편하고요. 더 나아가서 채점관들도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죠. 서결론을 통해서요. 서론은 2문장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문장에서는 이 문항의 핵심적인 내용, 그 키워드를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 문장은 뭐죠? 내가 어떤 답변을 드리겠다. 내 답변의 틀을 말씀드리는 사항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문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항은 저희 학생관에 비추어 학생들의 진로 직업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묻는 문항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학생관을 먼저 말씀드리고 학생들에게 진로 직업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교과 연계 수업, 그리고 교내 행사 실시, 그리고 현장 체험 학습을 실시하는 방안들을 저의 경험과 연관지어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본론으로 내용을 들어가면 되겠죠. 간단하죠? 결론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크게 2문장으로 이어지는데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 내가 말씀드렸던 그 답변의 키워드들, 핵심 내용들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나의 앞으로의 각오, 어떤 나의 의지를 말씀드리는 걸로 답변을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드리면 지금까지 학생들의 진로 직업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교과 연계 수업, 그리고 교내 행사 실시, 그리고 현장 체험 학습에 대한 내용을 저의 경험과 연관지어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 현장에 나가서도 학생들의 진로 직업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학생들이 더 나은 내일, 더 행복한 미래를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문제가 복잡할수록 이런 서론과 결론을 하게 되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답변이 보다 구조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채점하시는 분들도 서론과 결론을 보면서 이 사람이 말이 굉장히 체계적이다. 더 나아가서 3가지나 4가지를 물었다면 그 몇 가지를 분명히 말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어떤 분의 면접을 멘토링 할 때 이분이 4가지를 말해야 하는 문제였는데 3가지만 말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서론과 결론의 틀을 짠다면 이런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겠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서론의 첫 문장에서 보통 어떤 내용을 정의해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협력교수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협력교수란 어떠한 것입니다. 또는 개별화 교육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개별화 교육이란 무엇입니다. 라는 정의를 하고 두 번째 문장에서 나의 답변의 틀을 제시하고 그 다음 내용을 전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정의를 좀 쉽게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나름대로 만든 공식인데 주목방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주체, 그리고 목적, 그리고 방법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협력교수를 정의를 간단하게 하자면 어떻게 되겠죠? 주체는 어떻게 되죠? 둘 이상의 교사가 목적, 학생들의 더 나은 학습 효과를 위해서, 그리고 방법, 협력하여 교수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런 정의들을 하게 되면 문장 시작이 아주 간편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만연체가 심해요. 어쩌죠? 자, 이 질문 정말 많이 받는데요. 만연체로 말씀 많이 하십니다. 선생님들 좋은 내용들을 이어서 계속 말씀은 하시는데 본인도 나의 면접 내용들, 답변들을 녹음해서 들어보면 무슨 말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꽤 많으세요. 이 만연체에 대한 답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핵심 키워드를 두 가지식으로, 개조식으로 서술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서론이나 결론을 제시하는 것도 나름 좋은 방법이나 키워드를 먼저 이끌어내고 그 다음 내용을 서술하지 못한다면 역시 만연체로 될 수밖에 없는데요.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찾아내고 키워드를 먼저 언급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수준과 흥미에 맞게 다양한 교육을 재미있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이 앞에 딱 키워드 하나만 넣어준다는 거죠. 학생들의 개별화 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즉 학생들이 다양한 수준과 흥미에 맞게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훨씬 더 내용이 귀에 잘 들어온다는 거죠. 채점자들이 그날 수십 명의 면접을 본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키워드를 먼저 언급하지 않는다면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기억도 못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내용들을 답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못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면접 중 휴지기가 생기면 어떡하죠? 그래요. 우리가 면접을 하다 보면 중간에 그 정막이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즉답형 같은 경우는 문제를 보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 어떤 분들은 1분 30초? 꽤 많은 시간 동안 그 즉답형에 대한 문항을 생각을 하시는데요. 간단한 멘트를 드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즉답형 문항 생각 정리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문장을 간단하게 언급함으로써 채점관분들에게 예의를 갖추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다가 중간에 생각이 멈추어서 이제 정막이 흐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그냥 정막을 흘러보내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 긴장이 되어 잠깐 생각하여 답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식의 멘트를 드리면 보다 좋은 인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시선이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어쩌죠? 시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 굉장히 태도 중에 중요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영상을 보내드리는 이 순간에도 카메라를 보지 않고 딴 데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도 신뢰가 조금 안 가지 않나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면접관들을 바라봐야 되고요. 근데 면접관들과 눈이 마주쳤을 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면접관과 면접관 사이를 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면접관 뒤에 벽을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어쨌든 면접관 눈과 그 시선과 높이는 비슷하게 맞추어 주어야 한다는 거죠. 태도 이야기가 나와서 여러분들 제스처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스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들 높은 분들이 연설하시는 거 보더라도 어느 정도의 제스처는 취하잖아요. 그죠? 너무 멈춰있는 정적인 것도 좀 심심하고요. 그렇다고 너무 과한 것도 좀 보기 안 좋거든요. 적당한 제스처를 써주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떤 분 면접을 제가 직접 가서 멘토링 해드리는 과정이 있었는데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쩍벌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남자분이셨는데. 여러분들 내가 면접하는 자세, 시선이나 제스처, 다리를 벌리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제가 되게 스스로 인식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 누군가에게 나의 면접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스터디온도 괜찮고요. 반드시 한번 확인하고 시험장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긴장이 되는데 어쩌죠? 네,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긴장되시죠? 저 역시 그래요. 저도 누군가 앞에서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긴장감이 없는 편이었는데요. 그런 저도 면접관 앞에 있으면 많이 떨렸어요. 특히 면접 치는 전날도 되게 많이 떨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약물에 의존을 했어요. 약물이라고 하니까 좀 무서운데요. 저는 우황청심원을 먹었어요. 이게 한 병에 얼마 한 7,000원 했던 것 같은데 미리 한번 먹어봤어요. 한 2, 3일 전에 한번 먹어봤는데 전 나름 효과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시험 치는 날 가니까 그 화장실에 그 휴지통 있잖아요. 휴지통에 그 광동 우황청심원 빈병이 굉장히 많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 혼자 약물 먹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많은 분들께서 그 약을 복용하고 편안한 마음에서 편안하게 면접을 치렀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꼭 한번 미리 먹어보시고 시험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을 먹고 한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뒤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껴졌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시간이나 그 먹고 나서 어느 정도를 스스로 한번 테스트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불면증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면증 때문에 시험 전날도 잠을 좀 못 잤던 편이에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했던 강구책은 감기약을 먹었어요. 수면제를 먹으면 너무나 심하게 잠이 그 다음날까지 좀 흐리멍텅한 그 상태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저녁을 먹고 간단하게 감기약을 먹으니 살살 잠이 잘 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날 컨디션에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감기약 활용하는 것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 시책을 말하고 싶은데 안 외워져요. 문제 적용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저 역시 시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평가원에서 만든 문제가 아니라 시도별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책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있었던 편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시책을 외운 내용들을 정말 다 쓰시나요? 아니지 않나요? 몇 번 연습을 해보면 스터디가 됐든 스스로 연습을 해보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시책을 계속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시책, 경기도교육청 전체 시책에서 딱 5개의 시책만 외웠어요. 이 5개의 시책만 다 외워서 경기도는 면접 문제가 5문제거든요. 이 5문제에 하나씩 다 넣었습니다. 솔직히 시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기 학부모 소통앱 같은 이런 시책도 교과교육과 연계해서 쓸 수도 있고요. 가정교육, 가정 연계해 쓸 수도 있고, 예절교육도 쓸 수 있고, 성교육과 관련돼 쓸 수도 있고, 학교 폭력에 관해서도 쓸 수 있고, 그렇지 않나요? 어떤 시책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제대로만 알고 있다면 다양한 문제, 다양한 상황에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두꺼운 시책책을 다 보면서 즐거워하면서 공부하시기보다는 시책 전체 통틀어서 내가 자주 쓸 수 있을 만한 시책들 5개 정도만 암기하셔서 문항에 맞게 중복되지 않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 구상지를 자꾸 보게 돼요. 어떻게 하면 좋겠죠? 라는 질문 하셨는데, 그렇죠. 구상지. 저도 지금 구상지가 앞에 있긴 한데 잘 안 보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구상지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이게 당일날 옷이 또 검정색 옷을 많이 입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종이는 흰색이라는 거예요. 흰색이 이 검정색 옷과 대비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그 구상지가 더 크게 보일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읽다 보면 이게 펄럭이는 현상도 생기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채점관들에게 좀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이 구상지를 안 보기 위한 방안으로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답변의 키워드들을 그 두 문자법으로 첫 글자만 따서 외우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 연계 학습이랑 현장 체험 학습, 그리고 학교 행사, 교내 행사 실시, 이 내용을 현, 행 이런 식으로 첫 글자만 따서 외우고 이제 면접관들에게 말하다 보면 굳이 그 내용들을 잘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문자법으로 답안을 기억해서 말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걸 꼭 봐야 된다면, 구상지를 꼭 봐야 된다면 보고 나서 앞을 응시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꾸 봤다가 올라왔다가 구상지를 봤다가 올라왔다가 이렇게 시선이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꼭 봐야 된다면 보시고 외워서 최대한 시선을 다시 내리지 않는
그 문항에 한해서는 한 번 정도는 내리시더라도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자꾸 구상지를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면접관들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줄 것 같아요. 말 속도는 어느 정도 좋은가요? 자, 그래요. 말 속도 같은 경우는 그날 당일날 긴장하게 되면 다 말이 좀 빨라지거든요. 저 역시 그랬고, 그런 경우 말을 천천히 해야지 계속 의식을 하되,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말과 말 사이에 약간 텀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의 텀을 주면 보다 더 차분하게 말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과 연계 수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과 수업을 실시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교과 연계 수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과를 수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라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마다 약간 텀을 준다면 좀 차분하게 내용을 스스로 정리하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질문 정말 많이 하는데요. 선생님들 보면 생각합니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우리 학창시절에 배우잖아요. 그죠? 웅변하는 시간이나 또는 말하기 시간에 뭐뭐뭐뭐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감이 없는 표현이다. 즉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가 떨어지는 그런 말투다라는 거 배운 거 기억나시죠? 뭐뭐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면은 되게 자신감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반대에 있는 뭐뭐입니다를 쓰게 되면 또 문제가 하나 생겨요. 뭐냐면 채점관들이 봤을 때 그건 아닌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행복한 교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교사의 연수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 문제점이 뭐예요? 좀 자신감이 없는 답변이 된다고, 그 반대로 말한다고 행복한 교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교사의 연수입니다 라고 해버리면 채점관들 중에 아닌데?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 왜 교사의 연수가 필요해? 개별화 교육이 필요하지. 또 다른 분은 아닌데? 뭐 가정과의 연계가 필요하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합니다와 그리고 그 반대에 있는 뭐뭐입니다. 중간에 있는 용어가 필요합니다. 이 중간에 있는 용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가 바로 뭐뭐일 것입니다 라는 용어가 있고요. 두 번째가 뭐뭐 중에 하나입니다 라는 용어가 있어요. 앞에 문장을 다시 예를 들어드리면 교사의 연수는 행복한 교실을 위해서 필요할 것입니다 라고 하거나 교사의 연수는 행복한 교실을 이루기 위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채점관들이 그래 그 중에 하나이긴 하지,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시면서 동시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는 생각도 안 들 뿐만 아니라 또 반대의 그런 약간 반발감 있으시더라도 뭐 좀 인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가수를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 시대 최고의 가수는 BTS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 저 사람 왜 저렇게 자신감이 없어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반대로 이 시대 최고의 가수는 BTS입니다 라고 하면 간혹가다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닌데? 이 시대 최고의 가수가 왜 BTS야? 이승철인데? 또는 이 시대 최고의 가수는 서태지인데?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중간의 표현을 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BTS는 이 시대 최고의 가수 중 하나입니다 라고 한다면 소극적이지도 않으면서 동시에 반발감도 사지 않을 수 있겠죠. 또 하나의 더 표현이 있었죠. BTS는 이 시대 최고의 가수일 것입니다 라고 하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나는 이승철이 좋아, 난 서태지가 좋아 라고 하더라도 반발감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합니다라는 말은 절대로 쓰시면 안 되고요. 어지간하면 쓰지 마세요. 실수로 나왔다면 어쩔 수 없지만 생각합니다라는 용어는 거의 쓰지 마시고요. 뭐뭐입니다라고 말하기에 이게 반발감이 생길 수도 있다, 또는 내가 생각한 거 이외의 많은 대안들이 있을 수 있다라면 너무 입니다보다는 뭐뭐일 것입니다 또는 뭐뭐 중에 하나입니다 라는 식의 중간적인 중도의 표현을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특일남이 생각하는 마스터 오브 마스터 답안은 무엇인가요? 네,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마스터 답안과 관련된 영상을 올렸는데 좀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셨어요. 보시고 나서 이제 욕심이 더 나셨나봐요. 또 다른 답안이 뭐가 있을까요? 질문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질문들 중에 가장 최고의 마스터 답안은 무엇인가요? 하나만 외우시고 싶으신 건지 어쨌든 하나만 뽑으라면 저는 전부 다 고민을 해서 나왔던 답안들이라서 중요하고 나름대로 여기저기 다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마스터 오브 마스터는 전문성 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지 못한다 라는 말 여러분 아시나요? 그렇죠. 교사의 전문성이야말로 그 어떤 교육 현장의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되게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먼저 교원 연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대학원 진학 또는 관련 도서 탐독, 그리고 국내외 우수 사례, 벤치마킹,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이것도 가능하고요. 또 NTTP 교사 연구회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것들을 외워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하실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실시 방안으로요. 특히 경기도 선생님들 수업 나눔에서 여러분들의 수업에서 어려웠던 점, 그리고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말하라 라는 질문이 나온다면 수업 나눔에서요, 답변을 할 때 이런 전문성 향상은 어지간하면 답이 다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 또는 어떤 부족한 점이 있다면 교사의 전문성으로 극복을 하겠습니다. 그의 구체적인 방안 3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관련 연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가서 그와 관련돼서 교내 선생님들과 함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내외 우수 사례를 참고하여 우수 사례를 본교 현장에, 본교 상황에 벤치마킹하여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등의 답변을 한다면 아주 훌륭한 답변이 될 수 있겠죠. 이상 면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해주신 질문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면접에 대한 팁을 좀 더 드리자면, 여러분, 지식적인 측면, 즉 이 사람이 이 응시생이 얼마나 알고 있냐는 사항은 이미 1차 시험에서 걸러진 상태예요. 그 시험을 통과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식적인 측면을 묻기보다는 면접에서는 이 사람이 다음 달 3월 달에 학교 현장에 와서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관리자 또는 동료 교사들과 트러블이 생기지 않고 얼마나 학교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학부모와 잘 소통하고 학생들을 잘 이끌어 나가면서 학교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를 묻는 것이 바로 이 심층 면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을 자랑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교 현장에 가서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는 그런 의지를 피력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취지에서 문항에서 묻지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말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단점을 말하라, 그쵸? 교원평가제의 단점에 대해서 말하라 라고 문제가 나왔다면 그 단점을 2가지 말하고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 내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말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게 경기도교육청 수업 나눔 같은 문제에서는 당신의 수업에서 부족했던 점을 한번 말해보라 라고 했을 때 단순히 그 부족했던 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부족했던 점을 앞으로 교육 현장에 가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겠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린다면 더 좋은 답변이 될 수 있겠죠. 또 문제가,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존경하는 선생님이 누구였는가? 라는 질문이 나왔다고 쳐요. 정말 그 응시생이 존경하는 교사가 누구였는지 궁금했겠습니까? 그 선생님의 성함이 궁금했겠습니까? 아니죠. 그 선생님이 어떤 점이 존경스러웠고 그 존경스러웠던 점에 영향을 받았던 내가 학교 현장에 교사로 나간다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더 중요하겠죠. 여러분 명심하세요. 면접은 절대로 지식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식도 자랑하되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의지까지 피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